안녕하세요. 신기방기 건설 안전기사입니다. 2019년 필답형 2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안전보건 표지판 문제네요. 자, 첫 번째 내용 뭐죠? 사람 손의 빗금이 쳐져 있습니다. 내용은 사용 금지 표지판입니다. 사용 금지, 사용 금지 표지판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뭔가 불꽃이 일어나고 있네요. 예, 해당 내용은 인화성 물질 경고입니다. 인화성 물질 경고 표지판이 되고요. 자, 3번은 인화성 물질 경고 표지판과는 비슷하지만 안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르게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 정답은 산화성 물질 경고입니다. 산화성 물질 경고. 자, 4번은 번개 표시가 있고 뭔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은 고압 전기 경고 표지판입니다. 고압 전기 경고. 이렇게 해서 경고 표지판에는 전부 다 경고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 착안하셔서 구분해 주시고, 특히 인화성 물질이랑 산화성 물질 모양이 많이 비슷하니까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다음 2번 문제 보시죠. 2번 문제는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문제입니다. 자, 이동식 크레인, 우리 암기법이 있죠. 이동식 크레인은 권부와가 있고요. 자, 권은 권과 방치, 그 밖에 경보 장치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주셔야 되고, 부에서는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의 기능 점검해 주셔야 되고, 이동식이니까 마지막 와에서는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과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 얼마나 상태가 안정적인지 그 내용을 이동식 크레인에서 확인해 주시고, 이와 비슷한 크레인 있죠. 그냥 크레인은 권주와가 있습니다. 그냥 크레인 권주와 내용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외에 리프트, 곤돌라 각각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두 가지씩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되니까 크레인 관련 내용들 전부 다 양중기 관련 제품들 전부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그 차이점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3번 보시겠습니다. 3번은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 계획에 포함할 내용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 기계의 종류와 성능에 대해서 기재하셔야 됩니다. 종류와 성능 기재해 주시고, 두 번째 내용은 차량계 건설 기계의 운행 경로가 필요합니다. 운행 경로. 그리고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에 포함할 사항, 마지막 세 번째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되겠습니다. 작업 방법.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고요.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번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에 관련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법령도 한번 점검해 주세요. 자, 4번 문제는 안전모의 종류별 사용 구분에 따른 용도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안전모 관련 문제는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요. 종류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B형입니다. AB형은 물체의 어떤 특성이죠? 그렇죠. 물체가 낙하, 떨어지거나 비례, 날아오는 경우, 그리고 사람이 추락하는 경우, 이런 추락 위험에 대한 방지와 그 충격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AB형의 특징으로는 관통거리가 11.1mm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E형 보시겠습니다. E형 같은 경우에는 역시 AB와 마찬가지로 물체의 낙하, 비례가 있고 추가로 무엇이 있느냐? 감전, 전기에 대한 부분이죠. E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전에 대한 위험 방지와 그리고 경감이 있어야 되고요. A형 같은 경우에는 관통거리 9.5mm 이하가 돼야 됩니다. 끝으로 ABE형은 AB형과 AE형의 뭔가 혼합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장점. 그래서 ABE형은 물체의 낙하 당연히 되고요. 비례, 추락, 거기에 감전 위험 방지까지.
감전까지 위험을 방지하거나 경감한다. 이렇게 해서 A2형과 ABE형은 전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둘 다 내전압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전압성. 여기서 내전압성이란 건 아래 표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바로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전모의 성능 시험 종류 6가지도 시험에 가끔씩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 팁. 관전이 순환을 겪어서 충격받아서 턱근이 풀렸다. 관전순환 충격 턱근, 관전순환 충격 턱근, 내관통성 시험, 내전압성 시험, 내수성 시험, 난연성 시험, 충격 흡수성 시험, 턱근 풀림 시험 이렇게 해서 안전모 성능 시험 종류 6가지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3가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어떤 작업? 굴착이라든지 항타, 때리는 작업이죠. 때려서 박는 굴착이나 항타 작업 등으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어떤 위험? 붕괴의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죠.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 다음 두 번째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이라든지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무엇이 발생할 경우? 균열이나 비틀림입니다. 균열, 비틀림, 비틀어진다 할 때 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구축물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구축물 등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의 부가되는 하중입니다. 부가되는 하중, 하중이 증가된다는 거죠.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인해서 역시 붕괴의 위험이 발생될 경우에 우리는 안정성 평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화재 등으로 구축물 등의 내력, 견디는 힘이죠. 압력을 견디는 그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에 안정성 평가해 주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 등을 어떻게 할 경우에 다시 사용한다. 그래서 재사용, 다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사용하기 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정성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구축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끝으로 여섯 번째는 구축물 등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설계와 시공 방법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했을 경우에도 역시 안정성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의 세부 내용이 나타나 있고 해당 내용이 23년 1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6번 문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2가지만 쓰라고 했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살펴보죠. 첫 번째는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주 의견을 들어서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구했을 경우입니다. 해촉을 요청한 경우. 다음 두 번째는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라든지 또는 그 산하 조직으로부터 퇴직을 하거나 해임된 경우 계속 근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역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촉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위촉될 수 없습니다. 계속 근무할 수 없고 해촉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질병이라든지 부상 등으로 인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당연히 이 경우에도 장기간으로 진행이 될 경우엔 해촉이 불가피하겠죠. 이렇게 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사유 총 4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은 굴착작업 표준 작업안전 지침에 의한 토사 붕괴의 예방조치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굴착공사 표준 작업안전지침 제31조 예방에 나타나 있고 23년 7월에 개정된 내용이라서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적절한 경사면에 무엇을 계획을 해야 되느냐?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를 계획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재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어떻게 한다? 변경을 해야 되겠죠.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 잔 부스러기 흙이나 흙더미 같은 경우죠. 아니면 돌조각 같은 거, 그런 토석은 당연히 제거를 해주셔야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경사면의 하단부에 합성토 등을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저항 대책을 강구한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말뚝. 여기서 말뚝은 강관이나 H형광, 철근 콘크리트를 말하며 이러한 말뚝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총 5가지가 굴착작업, 표준작업 안전지침에 의한 토사붕괴 예방조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내용 2가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재미있는 암기법이 있죠. 바로 발피조전 또는 피발조전이 있고요. 우리가 조금 더 재밌게 외우려면 피발조전내, 발피조전내, 피발조전내 이런 암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입니다. 발은 발생계요입니다. 발생계요를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해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되겠죠. 피해 상황 보고를 하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조는 조치 부분,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발피조전 혹은 피발조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치 전망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조자를 다시 한번 조치 전망 이렇게 수정해서 쓰고요. 밑에 보시면 추가로 중대재해 범위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중대재해에 속하느냐? 첫 번째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고요. 두 번째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우리는 중대재해 범위로 간주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암기법 4.1 요의 동십으로 암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9번 문제는 비탈면 보호공법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비탈면 보호공법 종류. 첫 번째는 식물 심기 공법이 있습니다. 식물 직접 심는 심기 공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뿜어 붙이기 공법이 있어요. 뿜어 붙이기 공법.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뿜칠 공법이라고 합니다. 뿜칠 공법. 세 번째는 블록 공법이 있습니다. 블록 쌓는다 할 때 블록 공법이 있고요. 네 번째는 돌쌓기 공법이 있습니다. 돌쌓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법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낙석 방지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탈면 보호 공법 종류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식물 심기 공법, 두 번째 뿜어 붙이기 공법 또는 뿜칠 공법, 세 번째는 블록 공법, 네 번째는 돌쌓기 공법, 다섯 번째 낙석 방지망.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10번 문제입니다. 작업 발판 설치 기준에 대해 다음 빈칸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빈칸 내용 보시죠.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폭은 몇 cm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40cm 이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작업 발판의 발판 재료 간의 틈은 좁아야 되겠죠? 그래서 좁은 간격 3cm 이하로 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작업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안정적이겠죠. 작업 발판 설치 기준, 이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개념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때그때 바로 나올 때 깔끔하게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자, 11번은 건설공사에서 작성하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첨부 서류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공사에 대한 개요서입니다. 공사 개요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공사 현장의 주변 현황과 그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무엇을 내느냐? 도면입니다. 도면. 이때 도면은
매설물 현황도 포함하셔야 됩니다. 매설물에 대한 현황도 도면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다음 세 번째는 전체 공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전체 공정표. 그리고 네 번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사용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사용계획서. 다섯 번째는 안전관리에 대한 조직표도 있어야 되겠죠. 기구조직표, 조직표 혹은 조직도가 있어야 되고요. 다음 여섯 번째는 재해 발생 위험 시 발생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는 연락할 수 있는 방법과 대피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연락 및 대피 방법.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우리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첨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가 공사 개요서고요. 두 번째는 공사 현장의 주변 현황과 주변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이때 도면은 매설물 현황도 포함한다. 세 번째는 전체 공정표. 네 번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다섯 번째 안전관리 조직표. 여섯 번째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2번은 와이어로프 안전개수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네요. 자, 와이어로프는 안전개수의 개념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렇게 보시죠.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절단 하중값을 무슨 값? 절단 하중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최대값으로 나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안전계수는 뭐라고요? 안전계수에 대한 개념은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절단 하중값을 해당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다. 이것이 바로 안전계수입니다. 이 정도만 개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13번 보시죠. 13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가 총 5가지가 있는데 정답 바로 넘어가 보시죠. 정답은 3번 계단, 통로, 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5번 작업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기원제. 이 안전기원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포함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특이점으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래에 총 6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이 있고요. 안전시설비 관련이 있고, 보호구 구입 비용이 들어가고, 안전보건진단비, 그리고 안전교육비, 그리고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비 등의 6가지 항목이 있고,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도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서 쭉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단 세부 항목을 포함하여 적을 것이라는 단서 조항을 제시를 했고요.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양중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양중기의 종류 크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크레인이 있습니다. 크레인이 있고, 자, 이 크레인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느냐? 호이스트가 포함되죠.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호이스트 기재를 해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1로 시작되는 거. 앞에 크레인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동식 크레인 적어보겠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세 번째는 리프트가 있습니다. 리프트. 다만 이때 리프트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 하중이 얼마 이상이죠? 그렇죠.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곤으로 시작하는 거. 곤돌라가 있습니다. 곤돌라가 있고요. 끝으로 다섯 번째는 승강기가 있습니다. 승강기. 자, 이렇게 해서 양중기의 종류,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가 있고, 괄호에 들어가 있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호이스트도 포함한다. 그리고 리프트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 하중이 0.1톤 이상이다. 이것으로 한정한다. 이 내용까지 전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2019년 필답형 유해차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